자, 한 고객이 보험료를 월 20만 원대로 내고 계신데요. 자, 새로 컨설팅 해드린 이 상품으로 바꾸시면 보험료가 월 10만 원대로 내려가고 보장이 무려 2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고객은 더 비싸고 보장이 낮은 보험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자, 한 세일즈맨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고객님, 지금 납부중인 보험 상품보다 제 상품이 더 저렴하고 좋은데 왜 안 바꾸십니까? 자, 그런데 고객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고객들이 고집을 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구매인데 고집 부리는 고객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보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보장 내용, 면책 조항까지 정말 엑셀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서 선택해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은 논리 하나만으로는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의자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의자예요. 자, 의자의 다리 중에 하나만 부러뜨리고 의자가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의자라면 다리 3개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논리만 제한한 것으로 이 고객이 계약하길 바라는 건 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근거만으로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믿음의 기둥들을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의 기둥을 무너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 의자의 3개의 기둥을 한 번에 공략하는 그 방법, 진짜 실용적인 내용인데 유튜브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유튜브 최초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영업을 할 때 한 번에 공략해야 할 3개의 기둥, 그 첫 번째 바로 자, 정체성 공략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을 지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미친 사람 잘 없긴 하지만 간혹 있죠. 그럴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비판받으면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일치 이론과 관련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조금 전에 보험 영상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상품을 두고 아니 고객님, 지금 납부 중인 보험보다 제 상품이 더 저렴하고 2배나 좋은데 왜 안 바꾸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적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객은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세일즈맨에게 마음을 닫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계약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왜? 신뢰를 접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잘 맞는 선택을 할 때 가장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직접적으로 팔려고 하기보다 고객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이 활용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이 카드는 연회비가 30만 원이지만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이 무려 1.5%이고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혜택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금융기관의 프리미엄 카드를 영업하는 우수 세일즈맨의 방법입니다. 자, 이 카드는 요즘 업계에 성공하신 CEO분들과 의료진, 법조인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고객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런가요?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고객이 먼저 혜택에 반응을 보이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고객도 속으로는 성공한 전문가의 모습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자, 이 카드를 쓰는 것만으로 나도 성공한 전문가의 모습이 된다고 상상하는 거죠. 이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사회적 증거 원리, 중거 집단 이론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고객의 정체성을 건드리면 거절보다 공감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고객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객의 넥타이를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대신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은 모두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객의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기둥, 정체성 공략입니다. 자, 영업을 할 때 한 번에 공략해야 할 3개의 기둥, 그 두 번째 바로 소속감 활용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올려다 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과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속한 그룹과 달라지거나 그 그룹에서 버려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UCLA 대학의 매튜 리버맨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물리적인 위험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스캔 결과를 보면 집단에 소외될 때와 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랑 동일한 내부위,
즉 전대상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집다에 소외된 거와 물리적으로 아픈 느낌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현상 그리고 사회적 증거 원리의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 쌉니다 라는 말보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1등 판매원이 이 사용하는 멘트인데요. 어제 윗동네 대표님도 똑같은 정수기를 설치하셨는데 기존의 오래된 정수기의 물냄새가 아예 없어졌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들은 옆집에 있는 고객분들도 저희 정수기를 설치하셨고요. 물냄새가 없어진 건 물론 물맛이 아주 좋아졌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속감을 활용해서 말하면 고객의 반응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적극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고객들은 제품 스펙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빼고 다 바꿨구나 라는 소속감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증거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안정감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둥 소속감 활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을 박살낼 차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미래 손실 각인시키기입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것을 손실회피심리라고 말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 실험에서 100만 원 얻는 기쁨과 100만 원 잃는 고통을 비교했을 때 이 100만 원 잃는 고통이 무려 2.5배를 더 크게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회피 편향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좋습니다 라는 말보다 이걸 안 하면 손해입니다 라는 멘트가 더 효과적인 거죠. 실제 보험 영업 현장에서 이 활용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보험회사의 1등 지점장님이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갱신형인 거 아시죠?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35세인데 50세가 되면 월 3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럼 15년간 총 2,700만 원을 더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손실 금액을 보여주게 되면 고객들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럼 난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본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 손실을 보여줄 때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객을 움직이는 세 번째 기둥, 미래 손실 각인의 핵심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업을 할 때 한 번에 공략해야 할 세 개의 기둥에 대해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한 번에 세 가지 기둥을 설득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저 세 가지지?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기둥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굳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결해서 한 번에 공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집불통 고객 기억나시나요? 더 비싸고 보상은 적은 그 보험을 고집하던 그 고객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같은 나이대 고객님들은 20만원대 보험은 잘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린 10만원대 이 보험으로 전부 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더 낮은 비용인 10만원대로 지금보다 무려 2배나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남들은 이미 다 받고 있는 혜택을 모두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매월 10만원씩 손해를 보시는 거죠. 자, 대표님께서 납부 기간인 20년을 채운다면 무려 2,400만 원을 손해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 문장에 정체성, 소속감, 미래 손실이라는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갔죠. 자, 같은 나이대 고객님들이 금액은 낮고 보장은 2배인 보험으로 모두 갈아타고 있다는 그 말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자극했고요. 다음으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는 이득에 대해 언급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남들이 다 받는 혜택을 그리고 또 이 보험료, 매월 보험료를 손해보고 있다는 이 미래 손실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 설득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이런 전문 용어는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3일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개의 기둥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이 개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세일즈맨이 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설명이 안 통할까? 누가 봐도 더 좋은 조건인데 도대체 왜 안 바꿀까?
라고 고민들 하실 겁니다. 분명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더 저렴하고 좋은데 바꾸지 않는 고객들을 보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건 여러분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 신경과학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 논리 하나만으로는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 믿음도 여러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공약, 고객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공약,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세 번째 공약, 놓치게 될 구체적인 미래 손실을 숫자로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고객의 믿음의 기둥을 한꺼번에 공략해야 고객의 기존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상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적은 2배, 3배가 상승하겠죠.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11시 45분입니다.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인간이니까요. 요즘 세일즈PT 법인 영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자,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성장하고 제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성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 가장 큰 도파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스킬 외에 정말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영상은 여러분 실적을 3배 올려드린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일즈의 멘토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버 기업,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